면역 부자, 질병과 노화에 늘 이기는 몸이 된다. 브이로그. 일상을 튼튼하게 만드는 힘, 예방과 면역력 뿐입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의 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독감 같은 감염병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률도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인류는 그동안 차분하게 감염병에 대처해왔습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 감염병의 원인을 대부분 밝혀냈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고 우수를 발전시키며 감염에 대해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처음에는 전에 겪어본 감염병 같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원인을 모른다는 것만 좀 특이할 뿐 겨울마다 발생하는 폐렴 중 하나로 여겼지요. 하지만 이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는 생과계로 강력했습니다. 원인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무서워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해하고 대처해왔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변종의 코스를 밟는 바이러스에 대해 공포심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높은 전염력으로 순식간에 중국 대륙 전체를 마비시켰고 이어 인근의 나라를 거쳐 대륙과 대륙을 넘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북적이던 거리에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시장 경제는 멈춰버렸습니다. 학생들 소리로 가득 찼던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고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며 하루의 피로를 풀던 동네 호프집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막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건 언제 누가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공포심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시시각각 보도되는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지켜보며 사람들은 나도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개인 행동을 제약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사람들은 지쳐서 감염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고 막자는 사회적인 약속의 끈을 하나씩 풀려나가 더욱 큰 혼란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바이러스 공격에 대해 팬데믹이 무엇이냐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선언했고 나라마다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면서 우리 인류의 시계는 일순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역시 인류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세계적인 감염병이 반복하여 나타났고 수많은 인구가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인류는 그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번 역시 결과는 인류의 승리라고 과감히 예언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생이 최소화되어야 더욱더 값진 승리가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인류 스스로 적을 이겨낼 수 있는 셀프 백신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강력한 셀프 방어벽인 면역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면역은 돈 주고 살 수도 누구에게 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중에서도 최고 윗계를 면역 부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소설 속 상상의 세계가 아닌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총이나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소문이나 가짜뉴스, 지금 이 순간에도 넘쳐나는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입니다.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바이러스에 대한 고급 정보, 그리고 우리 인류가 지닌 위대한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처방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전쟁에서 늘 이기는 면역부자가 되려면 적을 제대로 알고 처방전을 따라 생활과 음식을 바꾸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와 면역을 알면 100점 불태. 바이러스는 나의 적. 바이러스, 세균, 팬데믹.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단어에 익숙해졌을까요? 2009년 74만 명이 넘는 확진자로 우리를 공포에 몰았던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증을 기억하시는지요? 잠시 초짜 교수였던 저는 지금도 생생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이 잊은 듯합니다. 다행히도 신종플루는 계절성 독감의 하나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감염 질환이 되었지요. 한편 2015년 발생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했던 메르스, 지금까지도 치료제나 예방접종이 없고 높은 치명률을 보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며 2018년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바이러스를 잘 알지 못한 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종 감염병들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더 잦아지고 더 위험해지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이러스, 넌 누구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모두 몸에 해로운 존재인 것 같긴 한데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그 차이를 몰라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향균 효과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제품을 고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면 바이러스와 세균, 기생충의 차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기생하는 기생충, 가장 구분하기 쉬운 기생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충은 말 그대로 벌레입니다. 다른 생물체의 몸속 환경에 의존해서 먹이를 얻고 기생생활하는 무척주 동물이지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나오듯이 남에게 붙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을 기생충 같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써야 할 영양분을 가치해 성장이나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씩 기생충 약을 먹지요. 자급자족하는 세균. 세균은 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세포막, 세포벽, 핵, 단백질 등 하나의 새로 독립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세포이지만 숙주를 감염시키지 않고도 적정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 생명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화 호빵맨에 나오는 세균맨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세균맨도 자급자족하며 혼자 잘 살아가거든요. 세균은 일정량 이상의 균이 존재해야만 발병할 수 있으며 설상, 구토, 복통, 메스꺼움, 발열, 두통 등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식중독, 콜레라, 파상풍, 결핵이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고 일부균은 이미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 2차 감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상처의 감염, 수막염, 홍역, 폐렴과 같은 세균성 전염성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의 항생제인 살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감염으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감염 부위를 잘라내고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전쟁터에서는 부상자의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뼈가 드러나도록 상처를 도려낸 뒤 그대로 두었다가 감염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봉합했다고 해요.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살멸시키기도 하고 유전물질이나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아 번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세균은 면역체계의 신호 물질 생성을 도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만들어주는 일도 합니다.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 몸 안에는 유익균도 있습니다. 장내에는 약 1000종류의 1000조 마리 넘는 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입니다. 유익균과 유해균이 8대2 비율을 유지할 때 소화를 돕고 면역 물질의 생성이나 분배를 촉진해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이나 뇌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